자, 이제 또다시 해보도록 하죠. 역시 2013년에 실시했습니다. 2014 학년도입니다. 이거는 9월 겁니다. 지금 몇번 있습니까? 2번 문제. 우리나라 해안의 설명입니다.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의 얘기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는 동쪽 파트는 융기된 지역입니다. 융기라는 것은 올라갔는데요.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도가 치니까 이게 깎이겠지. 땅이 올라가야 되는데 땅을 올리기는 좀 귀찮아서 물을 내릴게요. 이렇게 또 깎여요. 물을 내리면 깎여요. 이렇게 깎인 이런 것을 우리는 해안 당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정동진의 이런 해안 당구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융기가 됐다는 것은 위쪽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깎여 나가서 땅이 들어 올라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은 융기 지역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은 침강 지역인데요. 침강됐다는 것은 뭔가 쌓여가지고 표적물이 쌓여서 땅이 내려간 것을 침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산입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 침강 땅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올려서 침강의 의미를 만들어 봅시다. 산입니까? 언덕. 섬이요, 섬. 섬이지. 섬을 한자로 했을까? 도. 이렇게 섬도잖아요. 그런 섬이 많은 바다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남서해안, 침강, 다도해 또는 스페인어로 리아 강을 얘기하는데요. S는 복수형이고요. 그는 리아스식 해안. 이게 남서해안 침강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질문이 수심이 깊은 분지가 있대요. 그 동해안의 최고 수심이 약 1,500m인가요? 그 정도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해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의 연중 변화가 작아요. 쿠셔 해류가 오면서 따뜻한 바닷물이 계속 연중 변화가 작은 나아가 남해안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고 서해안 쪽은 평수심 한 40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고 조수가 많지 않으니까 매우 큰, 그래서 조력 발전에 유리한 지역이 다 서해안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가에는 동해에는 북부 근처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예전 데이터로는 우리나라에서 한 200년치 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에는 양식업에 유리한 구조입니까 했어요. 수온이 그렇게 많이 안 변하니까 양식하기 좋겠죠. 수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너무 올라가고 그러면은 양식하기가 어렵겠죠. 되겠습니까? 예. 서해안은 말했지만 조력 발전이 유리한데요. 대표적으로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겠고,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전 세계 조력 발전 랭킹으로 1위입니다. 다만 그렇게 조력 발전한다고 방조제를 쌓아서 물이 가둬지게 되다 보니까 오염도가 심해져요. 그 시화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시화에 오염도가 한참 심했을 때 개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거 다 어디에 선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중급속 농도는 즉 COP 값은 엄청 높았던 물이에요. 우리가 먹었을 수도 있어. 게장도 한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원래 그 해저에 사는 놈들은 몸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조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또 해조류의 이런 중금속 기준을 물고기에 맞출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9월에 2번 문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또 던진 문제 해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그림 나는 물의 동결 작용과 용해 작용에서 형성된 지형을 나타냈습니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풍화를 나타낼 때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소개한다 했습니다. 기계 풍화는 앞에도 한번 살짝 소개해놨지만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쪽에 동결. 암석 틈을 벌려서 쪼개지네요. 특히 고산지대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 돌이 그렇게 해서 쪼개져서 돌 무더기가 쌓이는 것을 테일러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외 기계적 풍화로서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서 쪼개집니다. 방리작용이 있는 것을 쓰겠고, 심수학에서 나타나는 방리작용, 판상절기를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 풍화가 되겠습니다. 반면 화학적 풍화는 말 그대로 일련의 화학 반응을 수반하는데요. 용해 작용이 있겠네요. 가수 분해 작용이 있겠고요. 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해 과정은요. 탄산칼슘, 석회암지대입니다. 이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섞였는데요. 정반을 시키면 탄산수소칼슘이 되는데 이러면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반을 간 걸 뭐라 부른다? 석회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정반뿐만 아니라 옆반으로 가거든요. 지하수에서 이산화탄소 물이 빠져나가고 탄산가스 결정이 천정에 있다면 중류석, 밑에서 오른다면 석순, 그 두 개가 달라붙어서 돌기둥 석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용해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화학적 풍화가 이렇게 잘 되려면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화학적 풍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죠. 네. 동결작용 당연히 한랭 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수 분해 작용은요, 장석 계열들이 물을 집어넣어서 가수 분해가 오래되다 보면 고령토를 만들고요. 훨씬 더 고온 건조한, 즉 우리나라는 고령토 정도에서 멈췄는데 훨씬 더 고온 다습한 지역은 화학적 풍화가 좀 더 진행되면서 알루미늄 원광에 해당하는 보크사이트 만들어집니다. 보크사이트를 재련해가지고 알루미늄 만들어내는 산화작용 뭐 기본적으로 산철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가 석회 동굴의 사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가 용해 과정을 통한 화학적 풍화입니다. 반면 나는 물이 동결작용을 이용한 돌 무더기가 쌓인 헬러스를 얘기하고 있네요. 가는 석회암 지역에 잘 발현한다. 이때는 석회암이 있는 거죠. 나는 열대지방에서 동결작용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가는 이년의 화학적 풍화, 그리고 나는 기계적 풍화에 속합니다. 3번 정리해라. 심강작용이 일어난다면 남의 예, 남서야는 진강 지역이에요. 남서에 그러니까 한반도가 만들어진 뒤에 동쪽이 들리고 서쪽이 내리는 이런 과정이 벌어진 거라고요. 자, 9월에 또 다시 질문 해볼까? 네. 4번이요. 아버지 정말 잘했더니 가능하고 있다. 4번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야 이걸 틀리면 곤란해. 이거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넣냐? 얘랑 저랑 떼요. 네, 저 참고에 템플 썼는데 말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인데요. 가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돼.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야 되겠고 중심별과 행성 사이 거리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물이 액체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행성 거리를
생명가능지대라고 부르는구나라고 하면서 가가 되네요. 중심별이 밝으면 생명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죠. 뭐 앞에서 그랬다시피 결국엔 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 질량을 1로 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광도에 비례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가능지대는 이런 그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생명가능지대가 더 중심별로부터 멀리서, 그리고 더 폭은 넓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온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생명가능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까? 근데 아니죠. 중심별의 질량이 오히려 더 커야, 중심별의 질량이 더 크다는 것은 수소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소의 소진 속도, 수소를 회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더 크면 태양보다 수명이 보통 100분의 1 정도로 작아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생명가능지대에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생명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짧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한 생물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번에 했다시피 태양계가 만들어진 뒤에, 지구가 탄생한 뒤에, 지구가 탄생이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고 보는데요. 최초의 생명체가 37억 년 전에, 반면 육사가 올라간 게 한 5억 년 정도 됩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30억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화가 거듭된 뒤에야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광도가 높으면 이제 막 원핵 생물 만들어지고 이제 막 진행하는데 별 끝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화성의 온실효과가 지금보다 더 약해진다면 우리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강해져야 되죠. 안 그래도 화성 지금 기껏 물이 있어봐야 고체인데. 네. 잘하면 갈 수 있겠네요. 뭐 언젠가는. 딴지문 6번이요. 6번 문제. 6번 그림 가나다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제주도의 관광명소를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가, 회암층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 용암 동굴이 있네요. 다음은 주상절지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라는 동네가요, 화산섬이죠. 네. 필요하다면 어느 시대의 화산섬입니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화산 지형들은요, 풍화에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그래서 한반도에 고생대, 중생대 다 화산 터졌으나 그런 것들은 이미 옛날에 다 풍화타에서 없어요. 신생대의 화산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화산 지형들은 다들 신생대 거라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아주 약간의 예외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죠. 신생대 화산섬입니다. 화산섬의 대표적인 놈이 제주도 말고도 울릉도 독도가 있겠죠. 시대적으로 보면 독도 먼저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이후에 제주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독도 보고 한반도에 막내 해버리면 독도 손해요. 신생대의 화산섬입니다. 회암층인데 여기가 제주도의 수월봉 있는 정소입니다. 수월봉에 회암층이 세계적인 규모로 있는데요. 이 회자가 뭘까요? 화산재. 예, 화산재 할 때 제회자예요. 제회자. 있습니까? 그래서 이 회암은 화산재의 퇴적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제회자예요. 회색할 때 회자예요. 알겠습니까? 예, 회색할 때 화산재 색깔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제의 색깔이라고. 제 색깔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 어쨌든 먼저 나무가 타고 나면 제의 색깔을 회자라고 불렀다고요. 이 회자가
아궁이에 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 하나 외웠다. 처음 써준 건 아니에요. 처음 보는 니는 뭐 맨날 새로 보는 거잖아. 네, 새로운 매일매일 기억이 리셋되는 거잖아. 생명 가능성.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재 회자가 붙었고 화산에서 터지는 재와 비슷한 놈이라서 화산재 돼버린 거예요. 그게 쌓인 게 응암층이고 이 제주도 수월봉은 세계적 규모의 응암층이에요. 참고로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효린의 민박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도 몰라요. 자, 용암동굴 나오고 있습니다. 용암동굴은 이 제주도 자체가 제주도 또는 한라산 자체가 형암계였잖아. 네. 형암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이 용암동굴은 유동성 큰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가네요. 네. 근데 바깥 표면은 어쨌든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금방 식었어요. 네. 안쪽은 아직 뜨거워. 그래서 쑥 빠진 구멍 생긴 게 용암 동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주상적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용암의 냉각을 통해서 부피가 증가요. 엄청죠. 그래서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주상 전리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중문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가는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퇴적암 뜻입니다. 응암, 화산재의 맞아요. 퇴적 작용을 통한 퇴적암입니다. 나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을 만들었다는데 용암동굴 만들 때 지금 수권의 얘기가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아까 했던 거. 석회동굴 이게 그렇죠.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암동굴은 수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는 지하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었다. 빠르게.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는 것에 대해서 부피 감소, 부피 수축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우리나라 석회동굴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지질유산 이런 걸로 잘 지정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흔하게 근데요. 베트남 이런 쪽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큰 그런 석회동굴도 많이 있어요. 이해됐어? 근데요, 이 용암동굴도 흔해요. 네. 용암동굴도 뭐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뭐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좀 흔해요. 근데 말입니다. 네. 제주도의 당첨을 쪽에 있는 석회동굴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 당첨물에 있는 용암동굴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용암동굴이면 이렇게 매끈하게 동굴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종석이 보여요. 오. 밑에 석촌도 있어요. 석현이 바뀐 거. 왜 합니다. 이 제주도잖아요. 섬이잖아요. 네. 이 위에 조개 이런 것들이 통화되어서 석회 물질들이 쌓여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용암 동굴인데 석회 물질들이 있는 독특한 형태. 예 그러면 이거 세계 그래서 해줘야죠. 지질유산으로 지정해놨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굳이 누가 하냐. 돈을 많이 주면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이제 누가 줄래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세계에도 주면 되지 않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거 아이를 누가 줄래 하는 문제가 미국에서 나왔네요. 해줄 예, 뭐 공짜로 탐사하겠다고 한다면은 해주면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알아요? 저거 유튜브로 찍으면 조회수 얼마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제주도의 관광자원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아니요. 네. 또 어떤 질문 있을까? 8번이요. 8번 문제요. 정확한 설명을 지나고 싶은데. 자, 8번 문제. 지구상의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인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 이 절반만 그릴게요. 네.
미도형도 적도에서부터 90도까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반면 지구 안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위도 쪽은 에너지가 과잉된 지역이고요. 반면 고위도 쪽은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과잉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가 넘어갑니다. 뭘 통해서? 대기 대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수의 순환, 해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가 넘어갑니다. 말하지만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림의 절반만 그렸다고요. 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수송량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수송량이 맥스되는 위도가 얼마 됩니까? 하면 38도 돼요. 어디지? 우리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기대 순환, 해수의 순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태풍이 대표적인 놈이에요. 태풍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시킬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 저위도에 과잉된, 잉여된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 온난화가 지속화될수록 태풍의 강도라든지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 예상할 수 있죠. 오늘도 알겠습니까? 네. 질문이요. 남북 방향 열수면 적도에서 제일 많을까요? 하면 아니죠. 중도에서 제일 많아요. 알겠나요? 네. 적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북지방은 에너지 부족하고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 그리고 해양의 순환을 일으키게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도덕 문제죠. 됐나? 네. 야, 이거 처음 보는 거야? 뭘 이렇게 치고대고 있는 거야? 필기하기로.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면서. 네. 필기 쓰면 쓰면서 외우는 거죠.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게 DPA 아이들도 좀 알만한 내용이에요? 하나 더 몰라요? 19번이요. 좀 빠른데? 빠른데? 1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천세야. 어느의 동짓날 해봤습니다. 동? 자, 이게 기본적으로 동짓날이었습니다. 태양 있고 어구? 여기 진짜로? 지구가 있네요. 일단 동짓날이 했잖아. 네. 동짓날이니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이건 적경 몇 시 방향입니까? 벌써 원래 동지니까 동짓날이면 겨울이. 휴나 추동. 12시. 아, 예. 와, 예. 이걸 몰라? 아, 잠시만요. 18시. 18시 방향이었어. 네. 우리가 맨날 그리면서 십자선 그리면서 0시, 6시, 12시, 18시 적었잖아. 네. 그래서 태양이 0시에 있다는 것은 여기가 춘분날 대략 3월 21일 경우에 춘분날 태양이 0시 방향에 있었죠. 네. 태양이 하진날에는 6시 방향에 되었습니다. 6월 21일이 하진날 오래 걸렸죠. 5월 말에 걸리는 거죠. 추분날 9월 가을 추 되는 거예요. 9월 말에 18시에 걸리면은 여기가 동짓날이 걸리겠고 12월 말에 태양 위치를 제시한다했습니다. 되겠나? 네. 따라서 지금 지구에서 기준해서 18시방에 태양이 적혀 있는 이 그림이에요. 즉 우리는 이 그림을 어떻게 보면 돼? 약간 90도 꺾어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라고요. 됐어? 네. 왜 여기가 0시 방향이냐? 네. 12시 방향이야. 0시. 여기가 0시 방향이고 여기가 6시 방향, 열. 이쪽이 2시 방향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해했어? 네. 그래서 태양은 18시 방향에 가 있습니다. 네. 근데 18시 방향에 또 한 번 더 있어요. 화성이 하나 더 있네요. 화성 역시 18시 방향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춘
저 적경을 돌릴 때 원래 적경을 어느 방향에 돌려야 했습니까? 하면 천고의 적도 따라서 0시, 6시 이렇게 돌려야 된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춘, 0시, 하, 6시 이렇게 돌리라고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게 지구의 공룡궤도면이에요. 지구 공룡궤도면과 달의 공룡궤도면 그리고 다른 행성의 공룡궤도면이 그렇게 안 달라요. 따라서 화성이 18시 방향에 있다는 것은 얘의 화성의 저위 델타는 마이너스 23.5도 근처라는 거예요. 태양이 18시에 있을 때 태양이 마이너스 23.5도 저위에 있으면 화성 역시 같은 방향에 있으면 마이너스 23.5도 근처에 있어요. 6시 방향 쪽에 누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목성이 있네요. 목성이 6시 방향에 있다는 것은 이 목성의 조기 델타는 23.5. 예, 플러스 23.5도 역시 근처예요. 뭐 정확하게 플러스 23.5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으나 말입니다. 되겠어요? 영도. 되겠어? 네. 그래서 당연히 화성의 조기에 비해서 목성의 조기가 크다는 것은 화성의 남중고도보단 목성의 남중고도가 더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맞지 알겠어? 네. 저기가 큰 놈이 남중고도가 더 높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알겠어? 네. 또 누가 있지? 적경. 금성이 있네요. 금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략 동방 최대가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금성의 적경은 대략 21시 방향 쪽에 있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금성의 적경은 태양보다 더 크다. 예,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 가는 게 어느 손 움직였지? 왼손. 그래서 반시계 방향 가는 게 적경이 더 큰 쪽이에요. 네. 항상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알겠어? 방해. 오른손 적경이 일어나면 뒤다. 이거였지? 편집이 아니라 편집이었나? 편집. 아니 손가락은 편집이 아니었어. 맞아. 저희는 태양이었는데. 어쨌든 민찬이. 적경의 증가를 얘기할 때 항상 왼손으로 오케이. 알겠어? 네. 아 민찬이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인천이든 진산이든 1학기가 됐든 2학기가 됐든 이거를 한다고 네. 1학기 때 네. 그때가 선생님이 왜 그때 강하게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패가면서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 걱정 마. 이병 쌤은 때릴 거야. 때려요? 동영상도 때려요? 진짜 많았어. 그 상담봉. 상담봉으로 상담봉으로 숙제 안 하고 가요. 자, 진짜로. 금성의 적경은 태양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예, 적경은 태양보다 금성의 적경이 더 크죠. 되겠습니까? 네. 적경은 반시계만 가면서 적경이 증가된 쪽이에요. 됐습니까? 네. 두 번째, 화성의 저기는 목성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아니죠. 화성의 저기가 더 작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은하에서 관측된 목성의 남중고도는 했습니다. 예, 목성은 플러스 23.5도 근처의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뭐 태양 역시 마이너스 23.5도죠. 동짓날 18시방이니까요. 됐어? 네. 그래서 목성의 남중고도가 태양보다 더 높다? 맞죠? 됐습니까? 네. 정리해라. 자, 20번이요. 20번 문제. 20번은 영상이 있는데. 3번 영상 봐. 수업 20번은 예, 세계 캠퍼스 전부 다 하는데 이 문제를 처음 보지는 않았을 건데요. 네. 본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 맞다. 수학마술 던져준 거에도 많이 나왔고요. 수학회대 쪽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뭐 수능 특강 이런 쪽에도 이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는 시각을 나타냈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18시 저녁 6시와 24시 교회 밤 12시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이 되어요. 되겠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태양이 지는 시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태양이 지는 시각이 조금 더 늦어서 현재 저녁 8시 정도 이 정도에서 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났네요. 태양보다 일찍 집니다. 태양보다 일찍 떴을 겁니다. 동방입니까? 서방입니까? 서방. 여기 서방이죠. 태양보다 나중에 집니다. 해진 뒤에 볼 수 있네요. 동방입니다. 또다시 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네. 동서방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뀔 수 있는 거는 딱 한 놈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없어. 에? 수서. 회합 중에 1년 치 안 되는 넉살밖에 안 되는 놈이 수서. 야이씨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서방에 있다가 동방으로 넘어갑니다. 내합이야? 외합이야? 외합. 동방에 있다가 서방으로 내려간 동방에 있다가 서방으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는 내합이죠. 알다시피 내합은 역행하는 위치를 했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20번 문제는 누가 집니까 하면 태양이 지는 것과 수성과 금성과 그리고 화성을 얘기했는데요. 네, 태양과 수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밤 12시에 지는 놈이 하나 있네요. 네. 밤 12시 진다는 것은 어쨌든 지는 걸 본 거잖아. 네. 밤 12시에 우리나라에서 태양 본다고? 아니 못 보죠. 수성, 금성 같은 내행성을 밤 12시 보겠다고? 못 보죠. 이건 화성이에요. 아니, 화성이 밤 12시에 지는 걸 본다 했는데요. 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밤 12시에 이렇게 하면 밤 12시 되겠지? 됐나? 네. 화성이 진답니다. 1번 위치에 있습니까? 2번 위치에 있습니까? 2번. 그럼 이거 동쪽의 바다에 거기가 동쪽이에요. 저지. 동쪽에 봐라. 동쪽에서 강원도. 떠서 서쪽에서 지는 거니까 1번이죠. 개념. 화성이 동쪽으로 진다. 1차이다. 서해 바다 쪽으로 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화성은 여기 있네요. 이 위치를 우리는 뭐라 부르지? 화성 이 위치를 뭐라 불러요? 동주라고 부르죠. 몰랐어. 물론 여기 완전 반대쪽에 충의 위치에 있는 서구예요. 네. 물론 저쪽으로 넘어가면 하부의 위치가 되는데요. 지금 당장 화성이 동부의 위치에 있대. 시간 좀 더 지나면 충으로 갑니까? 하부로 갑니까? 동부일 때요. 예, 동부에서 하부로 가죠. 네. 동부의 화성이 공유 방향 반시 방향인데 왜? 지구가 더 빨리 흘러가요. 왜? 그래서 동부에 있다면 이게 합으로 가요. 네. 합이라는 것은 태양과 같은 방향 쪽에 있다 보니까 태양과 함께 지겠죠. 네. 그래서 화성의 지는 시간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태양과 함께 진다, 합의 위치로 간다. 뭐야 처음에 있어 이씨. 그래서 요놈은 화성이고 동부에 있다가 합의 합으로 위치로 왔다. 가는 그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놈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A급 금성이에요. 그래서 네. 태양보다 낮이신데 뭐라 네. 불러? 동방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여기 내합이죠. 이해됐어? 네. 태양과의 지능 시간 차이가 크다. 이게 제일 크네요. 여기 동방 최대각적으로 낼 수 있겠죠. 이해됐어? 이 정도 동방 최대가 이후에 이 각 차이가 줄어드니까. 이해돼? 네. 질문하겠습니다. 6월 중순이면 화성은 새벽에 남중한다. 6월 중순이면 화성이 동부에 있어요. 밤 12시에 졌어. 근데 새벽 6시에 남쪽에 갑자기 나타나? 안 돼요. 안 되죠. 화성은 저녁 6시 정도면 남중했습니다. 이후에 밤 12시 정도에 진 것을 볼 수 있다고요. 내 말 알아들어? 네. 두 번째, 9월에 금성의 위상은 했습니다. 9월이면 요 정도가 9월이네요. 이해했어? 네. 동방 최대가 이미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성의 위상으로 보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네. 동방천의 이 정도면 상현되어 있고 이 앞에는 조그만 보름달이 있잖아요. 네. 보름달이 좀 더 커야 되겠네. 말하겠어? 비너스 1, 2, 3, 4 이거 알겠어?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제 서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음부터 하얀 보름 이렇게 위상이 바뀐다고요. 네. 되냐? 중순에 10월 중순에 내합입니까 했어요. 자 봐봐. 네. 사인 곡선의 내합은 어떤 그림이야? 내려가는 그림이. 네. 올라온 그림은 외합. 내려가는 게 내합. 이해됐어? 네. 수성 내합이야 외합이야. 외압이요. 이해돼? 네. 저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반복 학습. 힘들어. 야 이거 쌤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런 모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장본은 뭐예요? 18번이요. 처음 본다고요? 소하드. 장본은 18번이요. 장례라. 아 있죠. 니들이 얼마나 공부 실력이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제발 대각기만. 아, 동영상 뒤져서 찾아서 복습해라고 좀. 말했지만 2013년도 이게 제일 쉬운 년도라고. 말이야. 네? 근데 그건 좀 말이야. 당연하지. 14, 15, 16, 17, 18 계속 걸려. 돌림 때처럼. 그래 마지막 때 못 봤냐 이게 내릴 게 없어서 난방도 얻으려고. 그래. 이거 좀 안. 어디? 맨 마지막 거 쌤이 말했잖아. 난방고까지. 낼게 없으면 원래 북방고. 자, 다음 이거 18번 하자고요? 네. 18번. 고기후 연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옛날의 기후에 대해서 사람이 뭐 인류가 기록을 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 산호 화석을 넣습니다. 화석 크게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을 넣는데 산호라면 표준입니까? 시상 화석입니까? 표준. 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9분의 1. 아 근데 안 배웠어요. 어? 0. 지시대가 안 나왔다고? 왜안 되시는 거예요? 예안 됐어요. 중학교 대전가 안 나나? 안 나오죠. 저희 아, 나옵니다. 아니. 동학학습니다. 중학교 때 지시대 안 나와? 네. 안 나와요. 아쉽다. 산화화석 이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네. 얕은 바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시상화석이에요. 수단 시상화석은 어떤 거 있을까? 근데 시상화석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 기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후에 대한 거 표준 화석입니다. 시대를 알려주는. 시대를 알고. 아. 그래서 대표적인 시상화석도 오사리. 오사리는 지금도 습하고 따뜻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옛날 오사리 화석이 발견됐다면 그 당시에는 습하고 따뜻한 육지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했어? 네. 반면 표준 화석은 특정 시대에 바짝 살았던 분들 고생대 표준 화석 하면서 3년 중 고생대 왜 아무나 때 나와 중생대 거는데 예전 깝깝하네. 아이씨 합격 당해라 진짜 그렇게 강해라고요? 합격 당해라. 그래서 내년에 해맑게 지나가면서 천재 다 틀렸거든 돌리면 다 틀렸어 하면서 그래도 고탱교. 근데 거기서 꼴등해서. 그대로 뻥이기. 나무의 나이테. 다음 나무의 나이테. 나이트가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름철에 생명 속도가 빨라서 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상대히 옅은 이해됐어? 네. 그러면 봄, 가을 쪽에는 좀 진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다 비가 아이스코어네요. 이어코 누군데? 코어 속에 있는 동요 속이.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요소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빙하 코어가 뭐예요? 빙하의 중점입니다. 아니 그거 달라요. 한국 가서 빙하 파갖고 얼음. 아, 그 기자라는 아 오케이. 막대기로. 나 이런 진짜 아 잠도는 야 오케이. 영상 진짜. 오케이. 머리 진짜 하루하루 분해시키는군요. 오케이. 최적화 지역 말해서 정말 하루하루. 나도 아예 안 했는데. 야, 이건 했어. 야 빙하 아이스크림 말 그대로 기후 변화하면서 고기화하면서 천체들을 지켜냈던 네, 저 내용들이잖아. 산소는 기억이 나는데 빙하 코어라는 게 딱. 아이스포 그러면 알아? 오케이. 이런 거 몰라. 네. 아 이거. 기억. 이거 했어. 산호가 산출되는 지역은 과거에 따뜻한 바다였을 것이다 하는 거였죠? 기억 괜찮죠? 네. 고온 다습한 열대지방은 나무 나이키가 안 생겨요. 뭐 계속 따뜻한데 생겨 속도가 비슷하니까 나무 나이키가 생기지 알아요. 이해했어? 네. 그래서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나무 나이테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 걸어왔다 하는 말은? 주작이 뭐라고 제가? 아 근데 무슨 이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 이끼. 일단 어, 해 뿌리는 걸로 이끼. 해안 보여? 그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기울어진 거. 네. 일단 빙하기보다 간빙기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스과 이쪽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네. 물에는 산소 16짜리와 산소 18짜리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양은 적어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는 반대가 될 테니까 어차피 빙하기 하나만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네. 빙하게 되면 물의 증발이 어쨌든 둘 다 잘 안 돼. 근데 무엇도 잘 안 될까? 18 이게 무엇은 좀 더 안 돼요. 참고로 이거는 물이 끓는 점이 100도보다 조금 높아요. 분사기 안 배웠죠? 저 배우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아니 그렇게 계속 왜? 이렇게 식. 16보다 18 무겁잖아. 그래서 이게 대표지. 아니 무슨 대놓고 살려 이거. 아 그런 현상이 신기해. 그래서 얘가 잘 증발도 안 될 뿐더러 증발됐다 하더라도 더 빨리 응결되어서 비로 떨어져요. 네. 결국엔 극지방에 가서 눈으로 쌓일수록 빙하가 되는 놈은 산소 18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비율은 빙하기가 되면 극지방의 빙하 아이스코어에서 이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빙하기의 감소 이렇게만 외워두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물어볼 때 거의 80~90%는 빙하 아이스코어 이걸 물어요. 근데 해양 생물의 화석 속에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의 비율은 빙하게 되면 그럼 여기는 산소 18 상대적으로 농축된 물이잖아요. 네. 높아져요. 이거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빙하기에 산소의 동면수 비율 감소 이렇게만 외워두면 곤란한 게 아이스코어와 해양생물 화석은 반대가 돼요. 물론 감비가 되면 또 반대가 되겠죠. 네. 했어. 네. 어떻게 할 때마다 새로워하냐. 확실하게 근데 이거 기억을 한점 가지는 좀 오래 게 됐어요. 가지고. 시그라이스. 아니 진짜 좀